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은 특별한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취미 활동이나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집중하느라 마음 공부에 조금 소홀했던 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도 마음 공부에 충실하지 않는데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채널을 장기간 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올렸던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연초에 제가 세웠던 목표 중에 3가지, 사실 3가지 다 그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이루어질까 싶지만 일단 세워놨던 것들인데 그중 2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취미활동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목표했던 것을 우연하게 친해지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고요. 저는 그 지인이 저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친해진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즐기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좋은 진동 상태에 있다 보니 결과도 결국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되어버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즉 시크릿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시크릿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시크릿을 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왔던 수백 권의 책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영성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종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졌을 때 답은 결국 하나더라고요. 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못 해본 것들을 도전하고 직접 체험해보고 느끼고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는 스스로가 정한 정답을 갖고 있었어요. 시크릿과 관련이 있는 영성적인 책들을 보면 조금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불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뭔가 윤회라던가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던가 하는 그런 사상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임사체험 책들을 보면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났을 때 엄청난 해방감 또는 사랑과 자유의 느낌, 영혼 그 자체의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혼의 상태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잊었던 이런 창조의 법칙,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영혼의 상태에서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물질 상태가 아니어서 시간의 지연 없이 바로 창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볼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창조가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게임을 하는 쟤도 얘도 다 스트라이크만 쳐.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에스더익스의 책들에서는 내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필요하고 득이 되는 경험이라고 해요. 왜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거 너무 안 좋아.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가난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어. 나는 힘들어. 이거 싫어. 이런 경험을 내가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 안 좋은 경험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대조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심한 어둠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면 내가 빛으로 갔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설민석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 배고프던 사람이 보리밥을 먹으면 행복하고 보리밥 먹던 사람이 쌀밥 먹으면 행복하고
내가 지금 쌀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 대조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시크릿을 해야 하냐? 우리는 어떤 경험을 위해서 물질 세상에 왔는데 이 물질 세상은 저런 양면이 존재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풍요가 있으면 결핍이 있고 우리가 시크릿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생각들을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는 저런 인생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니룰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처음에 영혼 차원에서 인생을 선택할 때 너무 힘든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처참한 가정 환경 혹은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들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요. 그런 영혼들은 내가 힘든 조건 속에서 태어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으로 그 삶을 선택한다고 해요. 또 힘든 삶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내가 가진 창조의 법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고 편한 삶이 아니라 조금 더 힘든 조건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시크릿을 전혀 모르고 그냥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긍정적인 방향에 집중하게 돼서 우연하게 성공을 했다가 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이뤘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험들, 내가 하고 싶은 경험들, 나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경험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크릿을 공부해야 하고 꾸준히 마음을 갈고 닦아줘야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밑바탕에 깔고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삶이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생각들도 개판이 되어가고 인생도 개판이 되어가는 경험을 하거든요. 에스더익스의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태만하다고 표현해요. 지금의 원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들은 태만하고 무의식적인 생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히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인생도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해가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시크릿을 잘하는 방법. 이건 저의 영상을 계속 구독하고 시청하고 계셨다면 이미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크릿을 잘하기 위해서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좋은 진동 만들기를 꼽고 싶습니다. 내 기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나는 시크릿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기분을 갖고 있어. 그걸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기분에 맞는 일만 계속 일어나. 그럼 나는 어떤 기분을 가져야 할까요? 나는 행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일들이 나에게 끌려와요. 그러면 내 기분을 어떻게 잘 조절하죠?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의 크기, 즉 강도가 아니라 행복의 빈도이다. 아마 어딘가에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작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소확행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죠. 그런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경험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출근했는데 친한 직장 동료가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어요. 그럼 이런 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지만 스스로 그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곱씹을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행복의 요소가 되고 그 빈도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또 그 행복이 다른 행복을 더 크게 불러온다라는 게 시크릿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큰 감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을 매일 겪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일 거란 말이죠. 정말로 긍정적이고 행복에 집중하는 사람이어서 좋은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나 매일 짜증이나 화에 집중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일들만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냥 보통 사람인 평범한 우리에게는 좋았던 경험과 나빴던 경험을 비슷하게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자기에게 좋았던 일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생각하며 보내요. 그리고 B는 누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던 거, 화나게 했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으며 보내요. 두 사람에게는 딱히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A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을 것이고 B는 아무 일도 없는데 속으로 상상 속에서 누군가랑 싸우며 화나는 하루를 보냈겠죠. 두 사람에게 아주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퇴근하다가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분 좋은 생각들을 하며 보는 A는 뭐지? 그냥 술 취한 미친 사람이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갈 길을 갈 것이고 기분이 나쁘고 머릿속으로 분노를 꽉 채워서 보는 B는 그 아저씨랑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소한 케이스 하나하나에서 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술 취해서 남에게 시비 거는 사람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 부딪힐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흘려낸 것이고 분노를 채워보는 B는 분노할 만한 대상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크게 안 좋은 일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스타를 가까이에서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 날이 됐어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루 종일 행복했거든요. 그 행복감 때문에 신기하게도 회사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계속 생겨서 정말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좋은 감정, 좋은 일, 좋은 감정, 좋은 일의 선순환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어요. 이륙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도약하기 위해 활주로를 달릴 때 그냥 마냥 달리고만 있잖아요. 그 달리는 비행기를 봤을 때 그저 마냥 달리고 있을 것만 같지만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실천하기 어렵고 뭔가 잘 와닿지 않는다 싶으셔도 계속 제가 해드리는 말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다 보면 깨달음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